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절기상 소서이죠.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2도로 역시 습도가 높고 체감더위 여전히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 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다고 하네요. 내일까지 강원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 또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역시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합니다. 이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비가 쉬어가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년간 원주시장직을 역임했던 원창목 전 시장이 이제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최근의 근황과 함께 또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들, 좀 여기에 대한 또 입장 정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오늘 또 직접 자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어르신들의 실버 트로트 대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원주에서 또 결승전 무대가 진행되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는 10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전방의 차량 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뒤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도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강수 시장 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또 지난 12년간 원주시장직을 역임했던 원창목 시장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현재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원창목 전 시장 모시고요, 이 근황과 또 임기 내 이뤘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2년간, 정확하게 11년 반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원주시의회에서 재선 시의원을 이제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02년부터 원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은 두 번 낙선했습니다. 네, 낙선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3세번이군요. 2010년도 민선 5기 원주시장이 당선되면서 3선 연임에 성공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주시의회 그 의원 생활부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처음 그 시의원 될 때가 몇 살 되었죠? 95년도. 95년도. 예. 95년도에 34살에 예. 시의원을 했죠. 예. 그러면서 시의원 두 번 하면서 저는 원래 도시설계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원주시를 정말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시장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 낙선에 아픔이 있었고 예.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낙선하면 뭐 시의원 선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친다 그러면 세 번 이기고 세 번 지었어요. 사실은 뭐 승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굉장히 승률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그렇죠. 전체 다 따지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시장 선거 두 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한 번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출직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면서 30대 초반부터였으니까 이제 네. 30년 가까이 이제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야인으로 네. 돌아갔는데 이제 현재 뭐 당장의 어떤 뭐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잠시 뒤에 여쭤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소위가 참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는 뭐 인생에서 시장 재임 기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뭘 구상해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또 그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둘 완성돼가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간 보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설계 전공으로서 도시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회전개초로라든지 우회전 전용차로 그다음에 가급적 차선 하나씩 좀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5분 이내 도시공원을 만들고 도시를 녹화시키면서 푸른 원조를 만들면서 도시의 격을 높이고 또 댄싱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대규모 교도소라든지 국립과학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이뤄내면서 그 행복한 그것은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다. 네. 정말 열심히 되고 또 그만큼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도시를 걸어서 5분의 도시공원도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조경업자다 이렇게 악의적인 얘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 빼고는 뭐 정말 보람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조경 사업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지금 원주시와 관련된 사업에 이 업체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 조경 사업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그 노동조합 측에 또 확인을 해본 결과 노동조합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배우자분은 조경 사업에 전혀 관여를 하신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일반 그 주부시다. 그리고 또 형제들이나 일가 친척들도 역시 이제 관련된 것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억울함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도 겸사겸사를 또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진짜 걸어서 5분 이내 도시공원이고 치악산 둘레길, 봉화산 둘레길, 뭐 기업도시 둘레길, 혁신도시 둘레길, 중앙공원 둘레길 그래서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원 만들고 그 모든 사업들이 다 만드는데 그러니까 다 그게 가족들의 조경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어떤 그 생각을 끼고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먹히는 것 같아. 시민들이 야 저렇게 나무를 많이 심고 도시를 공원을 많이 만들고 식구가 조경업자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들 믿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면 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또 워낙 많았고. 그래서 좌우지간 뭐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뭐 선거 기간 중에 뭐 고발 조치 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도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경업 한다며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지 뭐 본인 명의로 하겠어 나한테 그래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를 채취해서 갖다 줬길래 그래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고발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다. 아무리 아니라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고발했습니다만 아마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나 뭐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닌데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이번에 좀 당황했습니다. 조경 사업은 이제 하시려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 지금 노동조합을 통해서 저희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의 시정 여러 가지 뭐 많은 소외가 있었고 또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인 스스로 자평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차피 또 그런 선출직은 또 선거 결과로 이 평가를 또 가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의원직에 또 도전을 했는데 상당히 좀 큰 차로 이번에 좀 낙선의 아픔을 가졌습니다. 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시정 평가가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또 평가 결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는 이게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것은 저는 양심을 걸고 얘기하지만 일 안 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로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출근해서 항상 원주시를 어떻게 하면 성장 발전 아름답고 격조 높은 도시를 만들까 이런 고민하면서 10년을 보냈다고 보시면 맞고 우리 직원들이 다들 그거를 증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만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평가가 그런 것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내가 적용하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래서 손해보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일은 많이 했는데 또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저는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던 것.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원주시를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더 성장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데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나온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받아들이신 것 같다. 그런 말씀. 또 그리고 단순하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10인 했는데 왜 또 나와? 네. 뭘 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피로도 있었죠. 예. 피로도 이런 거. 그다음에 저는 당의 명령에 의해서 국회의원 나가게 됐지만 처음부터 도지사 나가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부시장 앞에다가 도지사 사무실도 거기다 낸 거 아니겠어요? 네. 왜냐면 거기 사실 을지역이죠. 옆에가 명륜동이고 앞에는 개운동, 당구동, 봉산동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잠깐 하고 나는 춘천으로 옮기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나오면서 원주는 무시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원주에서 잠깐 있다가 옮기려고 거기다가 위치를 한 거지. 제가 만약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랬으면 갑에 보궐선거로 나오려고 그랬으면 무시동이나 단계동 쪽에다 사무실 냈었겠죠.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첫 단추가 좀 잘못 깼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죠. 구도가 워낙 또 이번에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뭔가 분명히 제가 부족한 게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픈 걸 콱 찔러서 얘기합니까? 약간 아프셔야죠, 뭐. 이런 질문은. 알겠습니다. 그럼 더 아픈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2년 동안의 시정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직도 계속해서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또 원주시청 공무원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아마 입사했을 때부터 원 시장님이 계셨고 또 뭐 다른 시장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저는 상당수라고 보거든요. 절반 이상입니다. 예, 절반 예. 이상. 그러면은 그 인사 정책을 어떻게 폈느냐 이 부분이 사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효과는 영향 계속되고 있다는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공무원 노조하고도 또 이야기했었고요. 이 4급, 5급, 좀 특별 승진, 뭐 다른 지자체는 없었는데 원주시만 유도한 짧은 기간 동안에 7건이 있었고요. 이게 또 강원도 차원에서 기관 경고, 또 해당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좀 그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좀 전반적인 인사 정책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라는 또 이제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 노조와의 또 간담회도 하셨습니다. 이 전직 시장이 또 노조와 간담회하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였는데 좀 어떻게 이루어진 자리였습니까? 일단은 노조에서 처음에 저한테 그동안 고생하셨다. 이제 선거도 다 끝나고 낙선했으니까 더 그렇겠죠. 노조에서 저녁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저녁 자리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조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혹시 뭐 특별 승진 요새 언론에 나는 것 때문에 나 그거 궁금해서 나한테 밥 사는 거 아니냐? 내가 물어봤죠. 제가 절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전혀 관심 없고. 근데 그게 메인이었는데 결국.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난 자기들도 노조에서도 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계속 간담회 되고 계속 토론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물론 나를 힘들게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걸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할 용의가 있느냐 해서 제가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노조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간담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뭐 항상 부끄러움이 없이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때 간담회 옆에서 계셔서 알지만 내가 승진한 거를 갖다가 내가 12번 12년 했으니까 24번 했을 거야 아마. 상하반기로. 필요하면 내가 다 까겠다고 노조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까고 내가 설명했다. 인사 자료 가지고 내가 설명하겠다. 그렇게 그 정도로 저는 양심에 따라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방송에다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원주고등학교 중심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왜? 시장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가장 이쁘고요. 그런 사람이 또 승진하게끔 하는 건 양심에 벌써 박혀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의 사무관 인상이 102명인데 네. 그중에 가장 어디 학교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원주 지역 아닌 네. 그런 학교.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30명이고 네. 네, 원주고등학교가 두 번째로 하는데 24명. 24명. 네, 그리고 원여고가 17명, 대성이 16명, 그리고 진광이 12명. 네. 그렇게 나가요. 승진자가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는 우리 공직자의 원주고등학교 출신의 반밖에 안 돼. 원주시청에. 네. 그런데도 대성고등학교가 16명이다 이거죠. 절반 이상 된다. 네.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원주고등학교 24명인데 대성고등학교 16명이면 그 대성고등학교 절반인 거 감안하면 대성고등학교 그 비율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승진된 지금 이제 거죠. 5급 이상의 그렇죠. 어떤 직원들을 5급 이제 이상.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술적으로는 그게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결국은 그 핵심 요직이 있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부서 또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것은 또 이제 특정 학교 출신이 많다. 이것도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그거는 있겠느냐라고 하면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이 승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상진 보직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어요. 정말 시장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하수 사업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면 시장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먹는 물에서 뭐 깔따구가 나온다든지 마시는 우리 수도에서 옛날에 그 돈사에서 배출된 그 물이 들어와가지고 발칵 뒤집힌 적도 있지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요. 시간 관계상 또 조금씩 제가 이제 줄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4급과 5급 이제 특별 승진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그 좀 더 승진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 차원의 그 감사를 해서 결국 기관에 경고를 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총무와 또 인사 담당 부서 또 직원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서 이런 것도 이제 착취를 했습니다만 이 중징계 또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사나 이런 것은 시장이 뭐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따지지는 않고 공무원이 법에 안 맞는 거를 올리면 자기가 징계 먹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다 법은 완벽하게 검토할 거라고 저는 보고 직원들을 믿는다. 다만 그럼 다른 데는 했는데 우리만 했느냐? 법에 있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네? 인사 운영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시민하고 1년 뒤에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했어요. 아니, 그거는 예. 뭐 법적인 문제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그건 맞았다고 따져서 하시니까, 한 예. 거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법에 어겨가면서 저한테 이런 인사 요인이나 이런 걸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직원들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 권한 대행을 지금 부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니죠. 취임했으니까 예. 아닌데 그거 똑같다 이거죠. 그럼 국장 권한 대행으로 직무 대리라는 거죠. 직무 대리로 갖다 놓으면 특별 승진 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공이 있으면 특별 승진 시켜서 오히려 직무 대리를 없애야지. 그건 결국 시민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은 직무 대리였기 때문에 국장 직무 대리예요. 근데 원래 국장 자리가 비어 있어. 승진이 시켜야 돼. 근데 연한이 안 돼서 그걸 갖다 알겠습니다. 직무대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직무대리를 그걸 딱지를 띠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승진 자리가 생기고 직원들한테는 사기 진작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이해하시면 문제라는 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또 외부에서 보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게 잘 맞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잡합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12년 동안 여러 가지 또 많은 사업들을 완성시켰고 또 추진 중이었던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시장 정말 이거만큼은 좀 잘 좀 승계하고 좀 발전시켜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대규모 사업만 해도 지금부터 거론해도 한 20개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 예. 아마 그 지금 후임 시장, 원광수 시장이 다 인수 받아서 다 완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사업이 이미 다 확정됐어요. 설계에서부터 예산까지 다 반영돼 있고 사업자까지 이미 다 선정돼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더군다나 여주 원주 철도라든지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립과학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추전 댐 정치도 호수공원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이미 제가 그 시장 시절에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대규모 사업은 뭐 지금 시장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손댈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소금장 그랜드밸리나 또 아리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 공사가 다 됐고 업체까지 다 선정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다 승계해서 아마 더 수정 보완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걸 더 고민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터미널 문제도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지만은 뭐 사실 이제 그 원 전 시장님의 어떤 그 재임 기간 중에 좀 촉발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고요. 다음에 한번 또 좋은 게 있으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현재 원주 갑지역구의 민주당 당협위원장이시죠? 11일에 이제 결정이 또 신청을 해서 또 다시 또 결정을 합니까? 그때 이제 단수로 아마 이번에는 경선까지 안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그때 11일 날 아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또 신청하셨다는 저 얘기는 신청하고 또 한 2명 더 신청한 걸로 알기 때문에 뭐 단수를 할지 경선할지는 뭐 중앙당에서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정치로서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이게 그냥 시장을 제가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만 하고 관리만 하는 시장이었다면 모르는데 계속 일을 만들어서 했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특히 국회의원에 나가고 싶었던 거는 관광형 기업도시 하나에서 거기에 프로야구단을 도움구장을 하고 프로 야구단을 유치하는 거라든지 또 알겠습니다.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창목 전 시장은 아직도 정치적인 그 희망, 욕구가 상당하시고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보이면 모르는데 보이니까 자꾸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좋은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창목 전 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죠. 원주문화원에서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빚어진 무대 강원도 경로당 실버트럭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준비 과정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또 훈계원 잔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버트럭 경연대회 좀 행사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경로당이 2년 동안 문을 열지 못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답답함을 날리고 무대에서 신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행사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경로당 실버트럭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6월 14일 춘천 예선을 시작으로 강릉권과 원주권, 속초권 4개 권역에서 106분이 예선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강원 권역 골고루에서 치러진 예선을 거쳐서 어제 결선에는 20분의 어르신이 참여했는데요. 최우수상 한 분에게는 100만 원의 상품이 수여됐고요. 또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상장과 상품이 수여됐습니다. 또 앞으로 경로당 관련 여러 행사에 초청이 되면서 여러 공연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무대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한노인의 강원도 연합회 김태영 강원도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기타도 메고 연주하신 분도 계시고 각설이 스타일의 복장, 양복도 입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앉아서 열창하신 분이라든지 떨리신다면서도 노래 반주가 시작되면 표정까지 막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각양각색의 무대를 펼쳐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네, 저희가 올해 어르신들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해 사백이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네, 어제 결승 무대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강원도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 결승전은 2시부터 5시까지 원주 문화원에서 진행됐는데요. 현장에서 에너지 넘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를 꾸미는 참가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관객석에서 무대를 즐기는 어르신들도 한마음으로 함께 정말 즐거워 보였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경연대회에 참여한 어르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첫 해라서 또 이렇게 참가하게 된 것에도 영광이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보니까 나이를 초월하고 다 젊은 30대 목소리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 상을 못 타도 후회 없어요. 너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한 20대부터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노래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등수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열정으로 가꾼 꿈 무대 위에 꽃이 되고 행복으로 채운 인생 언제나 백세 청춘이라는 이 축제의 슬로건이 딱 어울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무대와 음악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열정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활기로 가득 찬 기회가 앞으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많이들 답답해하셨는데 이런 또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7월 7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